경영과 경영학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보론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을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기업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 경제와 기업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속에 어떤 기업이 있고 또 기업 속에 경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경제로부터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이고 동태적인 존재로서, 여기서 동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동태적인 존재로서의 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어떤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보면 인간의 일상생활은 곧 경제 활동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업 속에서 경제가 숨어 있고 또 시장 속에서 경제가 숨어 있고 우리 가정, 우리 집에서도 경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인간이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이 바로 경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대상을 보면 재화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어떤 구스, 재화를 일컫는 것이고, 서비스를 우리말로 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서비스,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서비스죠.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도 서비스죠. 그처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의 가치 있는 행위, 그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의 가치 있는 행위가 바로 서비스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이루는 요소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생산과 분배와 소비가 있습니다.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또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우리는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value added process입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한마디로 생산이고 뭘 생산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산이 이루어지면 소비까지 가는데 이제 어떤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그 생산 활동이라는 것은 가치를 창출할 때죠. 그러한 가치를 창출한 활동에 참여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분배가 되겠습니다. 소비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가 어떤 적당한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갖다가 지불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구입해서 그러한 재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소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참여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우리는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경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과 분배와 소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경제의 어떤 순환, 경제가 원활히 순환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주체의 주요 활동과 관련해서 아까 그 세 가지 주체가 있죠. 가계, 기업, 정부인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소비 활동을 주체입니다. 우리가 가계에서 우리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면 대략 소비하는 활동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적은 돈으로 그 가족 구성원들의 최대한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게 가계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합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기업에 제공해서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한다는 거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요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월급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소득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갖게 되면 소득으로부터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가 있고, 소득 중에 일부를 우리는 저축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여기서 소득 중에 일부를 저축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동물들 뭐 호랑이나 새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죠. 수명이 짧은 이유는 저축이라고 하는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호랑이가 20년 동안 자기가 어떤 사냥을 할 수 있을 때 사냥을 많이 해서 그것을 화폐로 바꾸어서 그걸 저장했다고 하면 사냥할 수 없는 10년 동안도 자기가 결국은 살 수 있지만, 그런 동물들은 저축이라는 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이유는 화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축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기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결국은 저축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소득에 따라서 일부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해서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가계 소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을 살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 활동이 풍성하면 결국은 경제 상황이 좋은 거죠. 근데 가계 소비 활동이 위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시켜서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활동의 주체인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해서 그 이윤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게로부터 공급받은 생산 요소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적은 비용으로 상품, 재화를 생산해서 이윤을 최대로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정부라고 하는 경제 주체는 핵심은 생산이나 소비 활동의 주체인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정부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와 사회 간접 자본, 우리가 도로와 항만 같은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하면 공공 목적이었던 사업 운영 이런 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고, 경제 활동에 관련된 규칙이나 법 제정을 통해서 시장 경제의 질서가 잘 유지되게끔 하는 것도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서 경영 마인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경영 마인드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인드는 경영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 마인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도 꼭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야이든 간에 이러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말단 어떤 그 뭐 시장 뭐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부까지, 또는 회사에 가면 사장에서부터 마지막 종업원까지, 또 가정에 가면 가정의 주부나 가장으로부터 모든 구성원들까지 다 이러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다시 말하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영자가 기업 목표를 위해서 효과성, 영어로 effectiveness라고 하고 효율성, efficiency라고 하는데, 이러한 effectiveness와 efficiency를 가진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지혜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경영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 공부하면서 효과성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말 많이 들을 텐데, 효과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효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설정해 놓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느냐 하는 것이 바로
효과성, 다른 말로 유효성, 영어로는 effectiveness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에 가장 근접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달성할수록 효과성은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원 활용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되는데, 투입 요소에 비해서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할수록 우리는 효율성이 증가한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 예를 보면 새로 개발한 고급 자동차를 광고하는 경우에 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잘 팔리는 광고를 제작하는 거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그것은 효과성의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효율성은 제작 비용, 광고를 제작하는 그 제작 비용을 보다 저렴하게 하면서도 잘 만든 광고를 제작하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하면 그것은 효율성에 대한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 마인드라고 하는 말이 있고, 우리가 행정학과 또는 뭐 지자체 또는 정부 이런 데 행정 마인드라는 말을 하는데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마인드라고 하는 건 뭐냐? 뷰로크래틱 마인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행정 마인드는 아까 우리가 경영 마인드는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걸 추구하는 거라고 했는데, 행정 마인드는 EQT, 공평성 또는 형평성과 일관성, 컨스턴스, 일관성을 추구하는 마인드를 우리는 행정 마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마인드를 다른 말로는 관료 마인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정부 부처 또는 지방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관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한 관료의 마인드가 바로 행정 마인드다. 여기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과 산출이 똑같은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n분의 1씩 배분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형평성의 개념이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어진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집행이나 운영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일관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생각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마인드와 행정 마인드를 구분해 보면, 한마디로 경영 마인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인드고, 행정 마인드는 형평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마인드인데,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 보면, 행정 마인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경영 마인드는 현실에 도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고요. 행정 마인드는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에 힘쓴다고 하면 경영 마인드는 개혁을 통한 창조에 힘을 쓰고, 행정 마인드가 눈앞에 손과 득, 손해와 이득 이걸 계산한다고 하면 경영 마인드는 먼 미래, 앞날을 계산하는 특징이 있고요. 행정 마인드가 언제 어떻게를 문제 삼는다고 하면 경영 마인드는 무엇을, 왜를 문제 삼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 마인드의 핵심 요소는 뭐니 해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 마인드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영 마인드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경쟁 우위 확보 방안을 찾는 경쟁 우위 마인드다. 경쟁 우위가 있다. 경쟁력이 있다.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경쟁 우위 마인드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가치 극대화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가치라는 것은 밸류죠. 뭐 공식으로 하면 코스트분의 펑션, 비용 내지는 원가 분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객 중심 마인드, 경쟁 중심 마인드, 가치 극대화 마인드, 이 세 가지 마인드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추진되어야만 경영 마인드를 통한 혁신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 마인드의 핵심 요소를 보면, 경영 마인드는 고객 중심 마인드,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마인드죠. 그 다음에 경쟁 우위 마인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마인드죠. 그 다음에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마인드, 그래서 가치 극대화 마인드. 그래서 경영 마인드는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 마인드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경영 마인드가 있는 기업은 바로 경영 마인드의 핵심 요소인 아까 얘기했던 고객 중심 마인드,
경쟁 우위 마인드, 그 다음에 가치 극대화 마인드, 이런 세 가지 핵심 경영 마인드를 갖고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등 경영 활동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는 경영 마인드가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정의가 내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경영 마인드가 없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계획이나 조직이나 지휘나 통제 등 경영 활동이 일관성이 없고 전혀 아까 세 가지 얘기했던 그런 핵심 마인드, 그런 것들이 없이, 체계도 없이 그냥 진행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우리는 경영 마인드가 없는 기업이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핵심 요소인 고객 중심 마인드, 경쟁 우위 마인드, 가치 극대화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 조직, 지휘, 통제라는 경영 활동을 수행하면 경영 마인드가 있는 기업이고, 그런 것이 없이, 세 가지 핵심 마인드가 없이 우리가 계획, 조직, 지휘, 통제라고 하는 경영 활동을 일관성이 없이, 체계도 없이 수행하면 경영 마인드 없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에 끌려가는 기업과 시장을 창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시장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PF 드러커는 기업의 목적을 고객 창조란 말했죠. 고객 창조,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시장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그 시장에 끌려가는 기업에서 시장을 갖다가 창조하는, 고객을 창조하고 시장을 창조하는, 그런 시장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경영 마인드를 변화해야 바로 그게 올바른 경영자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끌려가는 기업은 생존이 위태로워서 발버둥을 치게 되고, 시장을 창조하는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을 창조하기 위해서 마케팅과 혁신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우리가 PF 드러크가 고객 창조라고 하는 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두면서 두 가지 기능, 마케팅과 혁신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처럼, 시장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혁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서, 새로운 기회, 오퍼튜너티를 찾아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낸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하죠. 기회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3번 정도 온다고 하는데,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따지고 보면 그 3번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회의 수가 3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의 수가 많은 거죠.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마도 평생 살면서 기회가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이제 인생 살면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어떤 전공,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나서 어떤 전공을 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업에 자기가 어떤 기업에서 처음 회사 생활, 사회생활을 시작했느냐 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느냐 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30대까지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공을 택하느냐. 그래서 어떤 전공을 택해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적성이나 자기 취미나 능력에 부합하는 전공을 찾아서 열심히 준비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자기가 창업을 할 수도 있겠고 좋은 기업을 갈 수 있겠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지 않고요. 결국은 대부분이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자기가 대학생활 4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바로 준비하는 자였느냐, 준비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낭비한
거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공을 하느냐, 또 어떤 곳에 취업을 하느냐 하는 게 두 번째 기회일 것이고, 그 이제 기업에 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잘 꾸리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면서 기회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회사에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만시간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분야에 자기가 10,000시간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전문가 반열에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스님께서는 아침 출근하기 전에 2시간씩 매일 자기 전문 분야에 관련해서 배우는 자세로 가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상당한 시간을 내서 하게 되면 10년 정도 자기가 그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10,000시간 정도 전문 분야를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되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문가 반열에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해서 적어도 연봉 1억 정도를 받게 되는 상황에 어떤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서, 역량을 발휘해서 그 기업의 어떤 그 꼭 필요한 인재, 우리가 인재라고 하는 것은 뭐 꼭 있으나마나 한 사람도 인재라고, 인재, 그런 그 제목제자 쓰면 인재가 되는 것이고요. 뭐 재앙제자 써서 그 회사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뭐 노조나 이게 설립해가지고 거기 앞서가는 그런 맨날 뭐 으쌰으쌰 하는 그런 그 회사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회사 그 오너 입장에서는 분명히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제자 써서 그 회사에서 자기가 월급은 100만 뭐 1억을 연봉 받아가는데 뭐 한 5억 정도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재목제자가 아니라 재물제자를 쓸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전문가 반열에 올라가서 그러한 재물제자 쓰는 인재로서 자기가 성장 발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그 이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반열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초창기에 어떤 그런 마음, 정신 자세를 가지고 학습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끌려가는 기업과 시장을 창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깨닫지 못하는 욕구를 찾아내는 활동이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지만, 뭐 스마트폰이라는 게 인간이 뭐 그 소비자들이 생각해내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혁신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런 혁신 활동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즉 고객들이 깨닫지 못하는 욕구를 찾아내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쉼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기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혁신적인 성과물이 기존의 어떤 그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를 대체하면서 기존 시장이 파괴될 때 이러한 창조적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루오션, 또 레드오션 그런 말을 하는데, 레드오션은 뭐 공급자,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경쟁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블루오션 쪽 시장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공급자의 수가 적은 거죠.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파괴를 뛰어넘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비파괴적 창조까지 포괄하고, 이러한 비파괴적 창조를 통해서 블루오션의 창출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경쟁은 언제 나타나는가? 당신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당신은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것인가? 경쟁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경쟁을 갖다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경쟁을 잘 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은 우리의 경쟁에 관심이 있긴 한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경쟁 없이 승리하라고 하는 것은 블루오션 시장에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그 경쟁이 너무 빡세게 일어나는 시장에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경쟁이 없이도 승리하려고 하면 나 혼자 공급자가 되면 결국은 경쟁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면서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경쟁이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레드오션을 찾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혁신을 통해서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찾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장에서 경영과 경영학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보론적인 내용으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